어제부터 시간당 100mm 안팎의 극한 호우가 쏟아진 수도권에서 모두 3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도 최대 15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침수와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가 오늘 오전 10시 구속기 처음으로 특검에 소환됩니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은 김 여사에게 목걸이 외에 브로치와 귀걸이도 전달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석이던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최규진 세종시 교육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원민경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철저한 검증을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간 알래스카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젤렌스키 대통령과 함께 3자 회담을 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쏟아졌죠.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고 인천과 경기, 김포, 포천 등 수도권에서만 모두 3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풍수해 위기 경보를 경계 단계로 상향한 중대본은 2단계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굿모닝 MBN 첫 소식은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하천입니다. 어제 한낮 시간당 101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뒤 늦은 밤까지 비가 이어지면서 강물의 수위가 높아진 상태입니다. 오늘 낮 이곳에서는 차량 한 대가 침수됐는데 침수된 차량 안에는 8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운전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실종 신고 접수 약 5시간 만인 어제 오후 5시쯤 침수 차량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집중호우로 불어난 물에 차량이 휩쓸린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7시쯤엔 경기 포천시에서 빗길에 미끄러진 SUV 차량이 신호등을 들이받는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량에 곧바로 불까지 붙으면서 탑승 중이던 70대 여성이 숨지고 운전자인 60대 남성도 중태에 빠졌습니다. 인천에서는 빗길에 미끄러진 차량이 호수에 빠져 4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산사태 위기 경보 수준도 올라갔습니다. 어제 오후 7시 30분을 기점으로 서울, 인천 등 수도권과 강원 지역의 산사태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어제 새벽부터 많은 비가 내린 수도권 곳곳에선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인천 옹진군에는 200mm가 넘는 극한 폭우가 쏟아졌고 도로 곳곳은 물론 지하철 역사까지 물에 잠기면서 시민 불편이 잇따랐습니다. 이어서 윤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도시철도 1호선 박촌 역사. 시민들이 출구 앞에서 역사 직원의 안내를 받아 돌아 나갑니다. 거센 장대비에 역사가 물에 잠긴 건데 2시간 넘게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인근 상가들도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비바람에 순식간에 삶의 터전은 생지옥으로 변했습니다. 하천이 역류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저희 꽃집으로 한꺼번에 물살이 올라와서 그 압력으로 인해서 유리창도 깨지고 냉장고 안에 있는 물건이 싹 다. 자동차 바퀴까지 물이 들어찬 도로, 우산을 쓴 남녀가 힘겹게 걸어갑니다. 어디가 도로인지 구별조차 안 되는 상황, 급기야 버스 안까지 빗물이 들어왔습니다. 한때 범람위기로 대피 명령이 내려졌던 고향 창릉천입니다. 이 빗물에 떠밀려온 전동 킥보드와 나뭇가지들이 어지럽게 뒤엉켜 있고 파라솔들도 망가져 있습니다. 수도권 인근 하천과 계곡은 대부분 통제됐는데 여름 휴가를 즐기던 사람들이 고립됐다가 구조됐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어제 비가 내린 고속도로를 달리던 소형 버스가 터널 벽을 들이받고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버스엔 30대 운전자와 함께 축구대회에 가던 초등학생 18명이 타고 있었는데 학생 6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습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속도로 터널 안 한복판에 완전히 옆으로 넘어진 차가 보입니다. 어제 오전 9시 20분쯤 경기 용인시 영동 고속도로를 달리던 소형 버스가 터널 벽을 들이받고 전도됐습니다. 버스엔 30대 운전자와 초등학생 18명이 타고 있었는데 학생 2명이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4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터널 안입니다. 수습 작업으로 통행이 전면 중단됐는데요.
2시간 넘게 통제가 이어지면서 주변 도로에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인천에서 출발한 버스는 경주에서 열리는 유소년 축구대회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인솔자면서 코치면서 운전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안전벨트를 전부 다 착용을 한 걸로 하고 됐는데 조금 더 진술이나 이런 것들 좀 더. 경찰은 당시 도로가 비로 젖어 있었다는 점을 참고해 빗길 사고인지 운전자의 부주의나 차량 문제로 벌어진 사고인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출근길인 지금도 곳곳에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150mm 넘는 비가 예보됐는데요. 특히 시간당 최대 7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수 있는 만큼 추가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보도에 정설민 기자입니다. 산비탈에서 물이 흘러 내려오고 계곡은 폭포처럼 변했습니다. 평소 이곳은 물이 거의 없어 바닥이 그대로 보이는 곳입니다. 하지만 폭우가 내리자 순식간에 물로 가득 차 흐릅니다. 비가 그렇게나 쏟아졌잖아. 평소에는 물이 조금씩 내려가. 그런데 이번에는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많이 내려가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파주와 인천 등 중부지방 곳곳에 300mm 안팎의 비가 내렸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에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고 인천 덕적도에는 1시간 동안 149.2mm의 기록적인 물벼락이 떨어졌습니다. 밤 동안에도 파주에서 1시간에 9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건조한 공기와 수증기가 충돌해 강한 비구름이 생긴 곳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린 겁니다. 비는 오늘 오전까지 계속 쏟아지겠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150mm의 폭우가 쏟아지겠고 강원 중북부 내륙에도 최대 120mm, 충남 북부에도 80mm 이상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 특히 수도권은 아침까지 시간당 최대 70mm의 매우 강한 강수가 예상됩니다. 비는 오후부터 잦아들었다가 광복절인 내일 최대 40mm가 더 내리고 나서 그치겠고 이후 전국적으로 폭염이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구속된 김건희 여사가 오늘 처음으로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긴 3가지 범죄 혐의는 물론 최근 논란이 된 명품 귀금속 의혹에 대해 집중 조사할 전망입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늘 오전 10시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합니다. 지난 12일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첫 조사입니다.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여사는 호송차를 타고 이동해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한편 특검팀은 김 여사의 구속영장 발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명품 귀금속 의혹에 대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특검팀에 제출한 자수서를 핵심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서희건설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나토 순방 당시 김건희 씨가 착용한 방 클리프앤 아펠 목걸이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자수서를 특검에 제출하였습니다. 자수서에는 지난 2022년 3월 이 회장이 자신의 비서실장을 통해서 이 목걸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회장은 한 달 뒤 김 여사를 다시 만나 3천만 원 상당의 브로치와 2천만 원 상당의 귀걸이도 추가로 건넸다고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여사는 이중 목걸이와 브로치를 이 회장에게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 명품백 수수 의혹이 일었던 만큼 특검팀은 김 여사가 사법 리스크를 잘라내려고 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특검은 오늘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특검 출석 당시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칭했던 김건희 여사. 김 여사의 국정 개입 의혹은 윤석열 정부 임기 내내 꾸준히 제기됐지만 대통령실은 그때마다 정치 공작이라면서 강하게 부인해왔습니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가 인사에 개입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관련 수사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혜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김건희 여사에게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를 건넨 목적은 인사청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위가 윤석열 정부에서 일할 기회가 있는지 알아봐달라는 취지로 목걸이를 전달했고 이후 이 회장의 사위 박성근 전 검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임명 시점은 지난 2022년 6월 김 여사가 목걸이를 착용한 채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직전입니다. 민간인인 김 여사가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특검팀 수사의 초점도 여기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앞서 김 여사가 코바나 컨텐츠 직원을 부속실 행정관으로 앉혔다는 등 대통령실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MBN 취재로 김 여사에게 바세론 시계를 전달한 사업가 서모 씨는 김 여사로부터 대통령실 홍보직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김 여사의 인사권 개입 의혹은 대통령실을 넘어 공공 민간 영역에서도 불거졌습니다. 지난 2023년 이후 KT 대표이사와 임원 인사 과정에 대통령 부부의 입김으로 특정 인물이 낙점됐다는 노조 측 주장이 나와 특검에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조사하던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 역시 사망 전날 좌천성 인사통보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고인은 사건 종결 처리에 동의하지 않은 채 심리적 압박을 받아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가 보유한 해외 명품의 출처와 대가성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물이 확보된 건 목걸이 하나뿐인데 나머지 명품의 확보 여부가 수사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최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말 그대로 명품의 발목을 잡혔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가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명품을 받았는지를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목걸이 3개, 가방 2개, 장신구 2개, 시계 1개의 출처가 핵심입니다. 모두 재산신고에서 누락된 명품입니다. 먼저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3차례에 걸쳐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2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전달했고 통일교의 캄보디아 사업 등 현안 청탁을 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같은 해 6월 나토 순방길에 오른 김 여사는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미키모토 진주 목걸이, 까르띠에 팔찌와 티파니 브로치를 고루 착용했습니다.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자신의 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의 인사청탁을 위해 건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개월 뒤 김 여사는 사업가 서모 씨를 통해 스위스 브랜드인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대리구매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모두 더하면 2억 5천만 원 상당인데 특검팀이 유일하게 실물을 확보한 건 서희건설이 이미 제출한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뿐입니다. 특검팀은 통일교 압수수색에서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영수증만 발견했고 김 여사 오빠 김진우 씨 자택에서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의 상자와 보증서만 확보했습니다. 확보된 실물 목걸이 하나가 김 여사 구속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만큼 나머지 명품을 확보하게 되면 김 여사의 청탁 대가성 명품 수수 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건희 여사는 서울 남부구치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고려해 다른 수용자들과 접촉하지 않도록 독방에 수감됐는데요. 수용 번호는 4398번으로 정해졌습니다. 서울 남부구치소는 과거 최서원 씨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이 머물렀던 곳이기도 합니다. 손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김건희 여사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그대로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구속과 동시에 간이 입소를 거친 김 여사는 수용번호 4398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카키색 미결 수용자복으로 갈아입은 뒤 수용 번호를 들고 머그샷 촬영까지 마치는 등 일반 구속 피의자와 동일한 절차를 밟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1년에 새로 지어진 서울 남부구치소는 과거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인 최서원 씨와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도 수감됐던 곳입니다. 김 여사가 머무는 독방은 약 2평 규모로 관물대와 접이식 밥상, TV 등이 갖춰져 있고 침대와 에어컨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잠을 자야 하는데 운동과 목욕은 다른 수용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시간을 분리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 여사는 신병이 교정당국으로 인도되면서 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예우는 모두 중단됐고 대통령 경호처가 완전히 철수하는 대신 전담 교도관이 배치됐습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구속된 이후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에 한층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어제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 내용은 노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받는 인테리어 업체 21g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관저 비리 관련해서만 보시는 걸까요? 아니면 샤넬 가방 관련도 보시는 걸까요? 과거 코바나 콘텐츠 후원사로 이름을 올린 21g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이용해 수의계약으로 관저 증축공사를 따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관저를 이전, 증축하는 과정에서 21g 등 무자격 업체가 공사에 참여해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압수수색에는 대통령 관저 이전 실무를 총괄했던 김호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자택과 감사원도 포함됐습니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21g 선정 경위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니까 말씀을 못 드리는 것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럼 김건희 여사가 추천했습니까?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시민단체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원은 2년 만인 지난해 9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1g이 계약도 하기 전에 공사를 시작했고 15개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 공사를 맡겨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김 여사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감사원의 봐주기 감사 여부를 포함한 관저 특혜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통일교 신자의 조직적 입당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의 반발로 기나긴 대치가 이어진 끝에 오늘 새벽 압수수색은 일단 무산됐는데요. 초유의 제1야당 강제 수사를 국민의힘은 빈집털이라 반발하며 철야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강재묵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오늘 새벽까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를 이어갔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국민의힘 당원 명부 등 전산 자료였습니다. 마침 국민의힘 전당대회 기간 벌어진 전격적인 강제 수사에 당 지도부는 특검을 빈집털이범과 깡패에 빗대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야당 전당대회를 방해하는 일명 용팔이 사건 같은 깡패짓을 자행한 것입니다. 전당대회 합동연설을 하는데 중앙당을 털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은 좀 심하게 표현하면 빈집털이범 아닌가요? 송원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압수수색에 반발해 철야 농성에 나섰습니다. 송 비대위원장은 SNS를 통해 특검이 새벽 1시쯤 긴 대치 끝에 당사에서 철수했지만 자신은 중앙당사에 남아 자리를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00만에 이르는 전 당원의 이름과 성별, 주소, 주민번호 등까지 모조리 내놓으라는 개인정보 무단 강탈은 결단코 수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김문수 당대표 후보도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김 후보는 특검팀을 겨냥해 범죄자 이재명의 앞잡이에 불과하다며 압수수색 또한 극악한 야당 말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10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어제 대전에서 열린 세 번째 국민의힘 합동연설에는 특검의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성토의 장이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특검 수사에 대한 책임을 두고는 후보들 간 책임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특검의 압수수색 소식의 합동연설회는 시작부터 격앙됐습니다. 야당 탄압, 정치보복, 압수수색 규탄한다! 특검 수사를 둘러싼 후보들 간의 공방은 책임론으로 번졌습니다.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폭탄을 던지는 테러 만행 아닙니까, 여러분? 국민의힘의 운명을 이 지경으로 만들고도 지금 개선 장군처럼 점령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탄핵 찬성 후보들은 반탄 후보들과 각을 세우며 중도층에 호소했습니다. 계엄을 옹호하면서 어떻게 다수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당대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이 지 마음대로 비상계엄 해도 됩니까? 우리 당을 이렇게 망쳐먹은 배신자 윤석열 부부를 우리가 반드시 처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부 열성 당원들의 구호는 어제도 이어졌습니다. 올바른 이야기를 하고 대통령에게 오늘 총질입니다. 다른 후보에 대한 야유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연설회장 밖에선 지지자들 간의 몸싸움이 벌어졌고 전한계 씨는 연설회장 밖에서 장외 여론전을 폈습니다. 이 전환길이 가는 곳에 언론 이슈가 되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흥행도 돼야 되지 않습니까? 계엄과 탄핵, 전환길 문제로 달아오른 후보들 간 공방과 비방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오늘 합동 연설회는 수해 상황을 고려해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후보 강제 교체를 시도한 바가 있죠. 이를 두고 당무감사위가 당시 행위는 불법이었다며 당시 지도부에게 당원권 정지 3년이라는 중징계를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당내 법률 검토가 최소 2차례 진행됐고 결론은 법적 문제가 없다였습니다. MBN이 당시 내부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김도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후보 강제 교체는 불법 행위다. 지난 대선 당시 후보 등록 직전 벌어진 초유의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해 국민의힘 당무감사위가 내린 결론입니다. 당시 지도부에 대해 당원권 정지 3년이라는 중징계로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당원 당규에 근거가 없는 불법한 행위였다고 보여집니다. 선의로 하셨으리라고 저는 믿지만 이 사태의 중대성으로 봐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당원 당규 위반이 있다고 판단되는 한 징계를 할 수밖에 없고. MBN이 후보 교체 당시 당 법률위가 검토한 내부 문건을 입수해 확인해봤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를 하겠다는 당원과 국민과의 약속을 어겼고 이는 당헌에 따라 후보 교체가 가능할 만큼의 상당한 사유로 보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당무감사위의 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법률위의 또 다른 문건 역시 지도부가 후보 선출을 취소하고 새로운 후보 선출 방식을 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적어도 2차례 이상 절차를 거쳐 법률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의총에서도 지도부의 후보 교체 관련 결정을 일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무감사위 핵심 관계자는 이번 당무감사에서 해당 문건의 검토 여부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오늘 권영세, 이양수 두 의원의 징계 수위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제기됐던 청담동 술자리 의혹 기억하실 겁니다. 한 전 대표가 당시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새만금 개발청장과 인터넷 언론사 대표 등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어제 법원은 이들이 한 전 대표에게 8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보도에 박규원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7월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울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과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제보를 받은 한 언론사가 이 내용을 보도했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던 김의겸 새만금 개발청장은 국정감사에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앤장 변호사 30명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이 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직 포함해가지고 제가 뭘 앞으로 어떤 주의 종직이라든가 뭐 다 걸겠습니다. 의원님 뭐 거시겠습니까? 허위 사실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한 전 장관은 김 청장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어제 법원이 한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김 청장과 언론사 대표 등 피고 5명이 한 전 대표에게 7천만 원을 배상하고 의혹을 제보한 제보자도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제출한 자료로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허위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정감사 발언은 면책 특권이 있는 만큼 책임이 없고
언론사 보도 과정에 대해서만 김 청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SNS를 통해 법원의 판결까지 나왔으니 민주당의 진솔한 사과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석이었던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장관직에 새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앞서 낙마한 강선우,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거셌던 만큼 대통령실은 이번엔 철저한 검증을 거쳤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남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후보자 자진 사퇴로 공석이었던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장관 자리에 이재명 대통령이 새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교육감입니다. 최 후보자는 대표적인 전교조 출신의 진보 교육감으로 1981년 중학교 교사를 시작으로 2014년부터 세종교육감에 내리 3선 당선됐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론 원민경 변호사가 지명됐습니다. 원 변호사는 민변 출신으로 민변 여성인권위원장과 국회 성평등 자문위원 등을 지냈습니다. 앞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각각 논문 표절 의혹과 보좌진 갑질 의혹 등으로 낙마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두 후보자 낙마 이후 더 강화된 검증 절차와 기준으로 새로 후보를 지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논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더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는 데 집중하고 있고 또 특히 기고한 것들도 꼼꼼히 보는 것으로. 공정거래위원장과 금융위원장 후보로는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이혁 원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명됐습니다. 금융감독원장에는 민변 출신의 이찬진 변호사가 내정됐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국정기획위원회 사회 1분과장을 지냈고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 변호를 맡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조달청장의 백승보 현 조달청 차장 등 차관급 10명 인사도 함께 단행했습니다. MBN 뉴스 서남빛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이 공개됐습니다. 1호 국정과제는 87년 체제를 끝내는 개헌이었고 검찰청 폐지도 공식화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승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었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새 정부의 국가 비전과 함께 국정 목표, 국정 과제가 공개됐습니다. 갈등과 대립을 넘어 통합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를 도모하여 그 결실을 모두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균형 성장을 추진할 것입니다. 123개 국정과제 첫머리엔 개헌이 놓였습니다.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약속한 4년 연임제, 감사원 권한 국회 이전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향도 제시됐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방안입니다. 먼저 검찰과 경찰을 개혁하겠습니다. 그간 표적 수사 등으로 권한을 남용해온 검찰청은 폐지하겠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고 기소와 공소 유지 등을 담당할 공소청은 법무부가 관할합니다. 비대해지는 경찰의 정치적 독립을 강화하면서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됩니다. 행안부 내 경찰국을 폐지하고 자문기구 성격인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을 격상해 경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안입니다. 이 밖에도 임기 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12.3 비상계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방첩사 해체 등도 국정과제에 담겼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찾습니다. 미국 방문에 앞서 오는 23일 일본을 들러 이시바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이례적 행보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송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3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찾아 이시바 총리와 회동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방문에 앞서 8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 및 만찬 등 일정을 가질 예정입니다. 취임 후 첫 순방지로 미국이 아닌 일본을 택한 건 이승만 전 대통령 이후 처음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셔틀 외교 복원 방안을 우선 논의할 전망입니다. 지난 6월 G7 정상회의 참석 계기로 했던 첫 정상회담에서 이미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마치 안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집처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런 차이들을 넘어서서 한국과 일본이 여러 면에서 서로 협력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안보 압박에 전략적 연대가 절실한 만큼 공동 대응 방안도 논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북중러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일 공조 방안 등도 주요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과거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하는 공동 선언문이 나올지 관심인 가운데 대일 대미 특사단 파견은 취소됐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서울의 한 4성급 호텔 천장에 버섯이 피어있는 모습이 포착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천장에 핀 버섯 5개, 일부는 자란 지 오래됐는지 말라 비틀어진 상태인데요. 주변엔 곰팡이도 보입니다. 제보자의 가족은 이 방에서 5시간가량 머문 뒤 미열과 몸살 증세를 호소했습니다. 해당 호텔 측은 원래 판매하지 않는 방을 신입 직원이 실수로 잘못 배정했다 해명했는데요. 누리꾼들은 우리 집도 청소 못했는데 버섯은 안 자란다. 객실 타입이 머시룸인가? 혹시 버섯이 룸서비스 아니냐? 방 안에 곰팡이가 같이 자랄 가능성이 크다라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늦은 밤 제주 한복판에서 40대 남성이 행인에게 갑자기 주먹을 휘두르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맨발에 반팔 차림의 남성, 행인에게 대뜸 주먹을 휘두르는데요. 권투 자세까지 잡으며 이리저리 몸을 움직여 피해자를 위협합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는 권투에 조예가 있는지 몸을 틀어 주먹을 흘려보내고 막아내기도 합니다. 결국 마구잡이 주먹질에 얼굴을 맞고 몸을 휘청였지만 끝내 반격하지 않고 참는데요. 잠시 뒤 신고를 받고 나타난 경찰. 남성은 경찰관에게도 발길질을 하다 곧바로 업어치기로 제압당합니다. 누리꾼들은 피해자 체격이 더 큰데 참은 게 대단하다. 왜 마동석이 생각나지? 경찰 대응이 속 시원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요. 경찰은 조사 결과 술에 취해 있던 이 남성을 특수폭행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넷플릭스 영화 K-팝 데몬 헌터스에 등장하는 곡 골든이 최근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백 1위에 올랐죠. 국내 K-팝 가수부터 해외 팝스타들까지 골든을 부르는 챌린지가 유행하고 있는데요. 그중 뜨거운 반응을 낳고 있는 영상이 있습니다. 방송인 이수지 씨가 자신의 북캐릭터 햄부기로 챌린지에 나섰는데 영상 게시 하루 만에 조회수 100만 회를 넘어섰습니다. 누리꾼들은 외국인들이 보면 싸이인 줄 알겠다, 의외로 잘 부른다, 울림통이 장난 아니다라며 놀랍다는 반응입니다. 넷플릭스 영화 역대 누적 시청수 2위에 오른 캐대헌, 흥행 질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최근 백화점이나 경기장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설을 대상으로 한 폭발물 설치 협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엔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를 폭파하겠다는 협박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놀이공원을 찾은 수많은 이들이 발길을 돌려야 했는데 최근 이런 협박이 유행처럼 번지자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관들이 에버랜드 안으로 들어갑니다. 어제 오전 10시 48분쯤 에버랜드를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선 겁니다. 현재 폭발물 설치 사고로 인하여 공차 수색 중입니다. 진입이 통제되면서 에버랜드를 찾은 이용객들은 발길을 돌리거나 기약 없이 입장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휴가 첫날이라서 아이랑 캐리비안 베이 가려고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저희도 조금 어안이 벙벙한 상황이에요. 폭발물 탐색으로 시설의 정상 이용이 어려워지자 에버랜드 측은 들어가지 못한 이용객들에게 환불 조치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폭발물은 다행히 발견되지 않았지만 경찰력 낭비는 물론 1,000명이 넘는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달 들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형 시설을 상대로 한 폭발 협박이 전국 곳곳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가가 몇 천만 원을 갖다 문다라고 하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제어하는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경찰은 이번 사건을 2023년 8월부터 이어진 일본발 추정 협박 팩스 사건들과 유사한 형태의 범행으로 보고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우크라이나전 종전을 논의할 미국과 러시아 간 알래스카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럽연합 EU, 우크라이나와 화상회의를 열어 종전 방안 등을 미리 논의했는데요. EU가 후속 협상에 우크라이나가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이 잘 진행되면 즉시 3자 회담을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러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유럽 주요국 정상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메르츠 독일 총리는 후속 협상에 우크라이나가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ir wollen, dass in der richtigen Reihenfolge verhandelt wird. Der Grundsatz, dass Grenzen nicht gewaltsam verändert werden dürfen, muss fortgelten. 휴전의 절차적 틀을 못 박아두고 미국이 협상에서 일방적 양보를 하지 않도록 견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즉각 휴전이 회담의 핵심 주제이길 바라고 러시아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상회의를 10점 만점 통화라고 평가하며 3자 회담 가능성을 한 번 더 시사했습니다. If the first one goes okay, and we'll have a quick second meeting between President Putin and President Zelensky and myself if they'd like to have me there. 다만 푸틴 대통령이 전쟁 중단에 동의하지 않으면 두 번째 회담은 성사되지 않을 것이고 심각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는 정치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조치라며 화상회의를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은 우크라이나 위기를 해결하려는 미국과 러시아의 노력을 말로는 지지한다고 하면서 사실상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요즘 달리기 즐기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무더위 때문에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한여름에도 시원하게 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출발선에서 대기하던 사람들이 신호에 맞춰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라톤이 펼쳐지는 장소가 야외가 아니네요. 놀랍게도 두바이의 쇼핑몰 아닌데요. 무더운 날씨에도 건강히 마라톤을 즐길 수 있도록 총 9개의 쇼핑몰에서 장소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한여름에도 시원하게 뛸 수 있어 아이들도 즐기는 모습이네요. 만약 해변의 모래 속에서 묵직한 금반지를 발견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미국의 한 남성이 누군가 잃어버린 수백만 원짜리 반지를 발견했는데요. 이 남성은 어떤 선택을 했을지 확인해 보시죠. 미국 뉴욕의 한 해변에서 금속 탐지기로 물건을 찾는 게 취미라는 이 남성. 얼마 전 아주 감나가는 걸 발견했습니다. 대학명과 사람 이름이 새겨진 졸업기념 금반지였는데 우리 돈 약 270만 원의 가치가 있어 보였다죠. 하지만 고민 끝에 SNS로 해당 대학 졸업생을 찾았고 마침내 56년 전 이 반지를 잃어버린 주인에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2,000km가 넘는 지역에서 우편물로 돌려받은 반지는 여전히 주인 손에 꼭 맞았는데요. 기적과도 같은 일에 감동한 주인은 반지를 찾아준 남성에게 감사 선물도 전했다고 하네요.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주문을 외우며 인간의 한계에 도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려 12시간 동안 팔굽혀펴기를 해 세계 기록까지 세웠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한 남성이 두 주먹을 꽉 쥔 채 팔굽혀펴기를 이어갑니다. 그 결과는 무려 12시간 동안 6,050번의 팔굽혀펴기 성공, 기네스 신기록입니다. 공식 기록으로 인정받으려고 영상도 꼼꼼히 남기고 증인도 여럿 있었는데요. 미국 미주리주의 13년차 교사인 이 남성은 이번 도전과 성공으로 인생을 그냥 지나가게 두지 말란 얘기를 전하고 싶었다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7월 취업자 수가 2달 연속 10만 명대 증가폭을 이어갔습니다. 7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902만 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 1,000명 늘었습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과 30대에선 취업자가 증가했지만 20대에서는 크게 줄었습니다. 반면 일과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쉬었음 인구는 1년 전보다 7만 명 가까이 늘었는데 20대는 42만 명으로 7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의 6.27 가계대출 규제 등 영향으로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폭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7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64조 2천억 원으로 집계돼 55%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한국은행은 여전히 높은 서울 집값 상승률과 금리 하락 기대 심리 등을 고려할 때 증가세가 진정됐다고 판단하기엔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7월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증가해 160만 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지난 1월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는데 이는 중국 전기차 판매 성장률이 올해 상반기 월 평균 36%에서 지난달 12%로 크게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인 중국의 비아디도 자동차 판매가 3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내일은 광복 80주년입니다. 대한독립 만세로 뒤덮였던 그때의 함성과 그때의 광장이 AI 기술로 다시 깨어났습니다. 조국 해방의 기쁨과 독립운동가의 헌신을 생생하게 마주해보시죠. 신용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45년 8월 16일) 서울역 광장. 하루 늦게 조국의 해방 소식을 들은 8만 명의 인파가 쏟아져 나와 광복의 함성을 외쳤습니다. 기술적인 한계로 남아있지 않았던 기쁨의 외침이 AI 기술로 되살아났습니다. 그날의 기온과 습도, 모여든 사람들의 나이와 성별도 모두 담아냈습니다. 소리 사이사이 약간 울음소리 같이 약간 섞여 있어서 그 당시에 감동이나 기쁨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는 도산 안창호 선생과 직접 마주보고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옥산의 독방에 꾸며졌습니다. 독립운동에 뛰어든 이유, 힘겨운 감옥 생활 등 궁금했던 점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대가 끊길 것이 염려되어 독립운동에 한 몸 투신하였습니다. 유관순 열사와 윤봉길 의사가 함께 부르는 애국가. 독립운동가들이 그토록 그리던 고향의 맛을 담은 한 끼도 AI 기술로 구현됐습니다. 이 만주에서 활동하신 독립운동가들은 그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특히 이제 이렇게 굶어서 돌아가시거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따뜻한 한 끼 밥상을 대접하는 의미로 인공지능 기술이 점점 희미해져가는 광복의 의미를 다시 또렷하게 되새겨주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이틀째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해상에서 강한 비구름대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충남 북부를 중심으로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하루 동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으로는 180mm 이상, 강원 내륙으로 120mm 이상, 충남 북부에도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추가로 더 쏟아지겠습니다. 여기에 오전까지 중부지방, 특히나 수도권은 시간당 7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한편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남부지방은 오늘 오후 한때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을 보시면 서울이 24.5도, 부산은 26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남부지방은 오늘 전주와 대구 34도 등으로 무덥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중부지방은 서울이 28도 등으로 더위가 쉬어가겠습니다. 광복절인 내일도 중부지방에는 비가, 남부지방에는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에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